한국기독교연구원이 제13회 예수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교회도 읽어야 하며 윤리적 이슈에 대응할 적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한국계 입양인 조아킴 씨가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 화제가 됐습니다. 한불 의원 친선협회장을 맡은 조아킴 의원은 향후 한국과 프랑스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는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고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측의 방문단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측 선발대가 북한의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문점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 육로 등 남북 간 3대 육상 연결 통로가 차례로 열린 것이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꽝꽝 얼었던 강물이 녹기 시작할 때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어있는 줄 알고 발을 디뎠다가 사고가 나는 건데요. 남북 관계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 관계가 조성되지 않도록 신중한 행동, 섬세한 접근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끊임없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 여러 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크리스천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응현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세계와 미디어, IT기기 등의 발전으로 인해 크리스천들은 이제 원하는 설교자의 말씀과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인들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상이 일어나며 교회는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IT 기술과 가상세계를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크리스천 네티즌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구원이 주관해 진행한 제13회 예수목회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대한 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양혁승 박사는 디지털 가상세계의 발전 방향을 복음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해야 한다며 세상의 변화에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앞으로 드러날 윤리적 이슈들에도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로 대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사이버 세계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해합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며 진행된 예배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그 가운데 발생한 약자들에 대해 교회가 이웃과 친구의 마음으로 공감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웃들의 모습에 공감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친구들이 가진 그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이고 당시의 편견과 악습에 의연하게 맞서는 우정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고 그 핵심은 타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공감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부분 왜곡됐던 예수님의 참 모습을 깨닫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품는 크리스천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18년 새해를 맞아 기독교계와 국가지도자 신년 교례회를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한 땅의 복음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례회에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계현 총회장,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 등을 비롯한 한교총 관계자와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국민의당 조배석 의원 등 국회 기독신호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으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전계현 총회장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강조하며 세상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제63차 법인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예결산 의결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연합회 측은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 입당 예배를 오는 3월 24일 드리기로 최종 확정했으며 CBMC와 함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입당 기념 첫 세례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제47차 정기총회는 다음 달 13일 11시 여전도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프랑스 선거에서 한국계 입양인이 하원으로 입성한 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프랑스 현지 백남일 목사님 전화 연결해 들어봅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된 건 지난해 6월이었지만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조아킴은 어떤 인물입니까, 목사님? 네, 조아킴 손 포르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1983년 4월 달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 석 달 만에 거리에 버려졌다가 고아원에 맡겨져서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프랑스의 포르제 가정에 입양되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실시된 프랑스의 하원 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인 임마누엘 마크롱이 이끄는 집권당 앙마르슈의 후보로 스위스와 리텐슈타인의 제1국민선거구에서 당선되어서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르제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 이제 작년 6월 달에 되었으니까 이제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치권에 특별한 평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평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프랑스 국회에서 한 50여 명 규모의 한불 의원 친선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으로서 프랑스의 의원이 되었다는 데에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이제 프랑스의 한국인 입양인이 전체적으로 한 12,000여 명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7, 80년대 많은 한국의 고아들이 프랑스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옛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아랍인들 그리고 또 중부와 서부의 아프리카인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족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인식을 갖고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입양인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섬기는 프랑스 교회에도 한 2가정 정도가 이제 7, 80년대 한국 입양 아들을 입양해서 이제 다 자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이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대한민국이 아직도 해외에 많은 입양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이 왜 아직도 해외 입양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프랑스에도 정치, 종교, 사회 각 분야 이슈가 발생할 텐데 특별히 기독교계 이슈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네, 프랑스는 사실 프랑스에 태어났고 또 교육을 받은 종교개혁자 장 깔방의 후예들인 프랑스 개혁교회와 그리고 루터교회 연합체인 프랑스 개신교 연합교회 이게 이제 한 3, 4년 전에 결성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2015년도 봄총회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 주례를 허락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지역교회에 많은 논란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역교회 복음적인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개신교회의 전도와 부흥의 움직임이 사실 좀 긍정적으로 시작된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비록 개신교인이 프랑스 인구의 3% 정도로 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프랑스 전역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프랑스 기독교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영국 메이 총리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영국의 6,500만 명의 인구 중 900만 명이 외로움과 고독을 고통으로 호소하면서 나온 사회적 조치인데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회. 이를 위한 준비와 대안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국에서 근본에 그 외로움 장관이라는 부서 또는 장관이 신설되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외로움 장관을 임명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좀 새로운 개념이고 또 새로운 이름의 장관이어서 그렇죠.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로움 장관이라는 말 속에서 이분이 하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문으로 보더라도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외로움 장관입니다. 그 외로움을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이제는 인식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영국의 야당격인 노동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집권 여당의 보수당에서 그 뜻을 좀 공감을 해서 초당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신설된 것은 아니고 기존 장관이 겸임직으로 맡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 신설 배경을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현대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부분 이제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어 그렇죠. 있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 중심, 뭐 소위 4인 가족, 뭐 3인 가족이 핵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또 이마저도 안 돼서 비혼 가정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인 가족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고령화 속도가 그렇죠. 정말 빨라졌죠. 그러면서 가족 없이 혼자만 남게 되는 노인들도 많아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혼자 지내게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혼자만 남겨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뭐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네. 또 1인 가구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뭐 외로움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비혼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네. 번지고 있죠. 지금 비혼을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혹은 뭐 상대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미혼과는 조금 대비되는 말인데 미혼은 뭔가 혼인 전에 미완성적인 상태 그렇죠.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라면 비혼은 혼인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좀 더 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네,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전에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결혼은 선택지처럼 바뀌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1인 가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결혼을 막상 하더라도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그렇죠. 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노령화 문제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의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상당수의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외부의 교류 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노령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된다면 이제 소위 실버타운이니 뭐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조력을 받으면서 지내실 수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뭐 영양실조의 문제, 결국은 고독사의 문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노인층의 그 외로움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했는데 예. 요즘에 들어서는 노인층이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그렇죠. 고독사를 생각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건 단지 노인의 문제로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린이들까지도 이제 외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외롭다라고 느끼는가, 젊은 사람들이 왜 외로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 문화, 인터넷 문화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터놓고 자신의 실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정말 많이 교류할 기회는 있으나 실제로 사람과 부딪혀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맞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로움이 아무도 이제 내 문제에 공감해주지 않는다. 내가 왜 힘든지 모른다. 이런 감정이거든요. 결국은. 이러면 결국은 우울증의 문제와 결국은 맞닿을 수밖에는 없고 외로움이나 우울증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많은 경우 자살 시도를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독사 문제가 뭐 3번이나 보도가 됐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어려움과 피해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고독사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요즘 추워서 조금 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게 좀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일상화된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노인이 이제 홀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시체를 수습하러 온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라 하면서 이제 봉투에 돈을 좀 넣어놓고 미안하다는 쪽지를 붙여놨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 참 안타깝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고 이제 부모의 노후를 이제 지켜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의식 이런 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많이 바뀌었죠. 요즘 들어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층이라는 분들은 별도의 노후 대책이 없이 자신의 중장년층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당신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자녀가 나를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는데 막상 노인이 되어보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자녀들이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홀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당해낼 수 없어도 두세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성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나 또 가정이 공동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치료의 기능이나 회복의 기능들을 교회나 가정들이 회복해 갈 때에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나와서 아동학대 문제를 말씀드릴 때도 공동체 회복이 정말 급선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늘리고 복지 정책을 좀 더 두텁게 하고 좀 소외된 계층을 돌아봐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변론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정부가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돈을 많이 들여도 혼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정부의 힘으로 돌아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한계가 있고 또 돈의 문제가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은 공동체 기능이 항상 상시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모니터링이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사실 이 기능을 할 곳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곳은 교회나 종교단체가 맞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이런 기능을 좀 해야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좀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일종의 선교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제 고독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선 실제로 고립돼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을 하기를 노인분들만
좀 수치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네. 혼자 계신 젊은 사람들도 좀 먼저 좀 수치를 파악해야 한다. 네. 이분들이 뭐 혼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수치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좀 제한이 될 만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도를 봤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하고 네. 집이 있으나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과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네,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홀로 계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로움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혹시 비상 사태를 그 젊은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우리나라에 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구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매칭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다가가고 찾아내는 그런 노력과 운동이 필요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회복,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 속히 임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습안파로 계량기 동파 사고가 평소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각 가정마다 계량기 함해 보온 조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